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입 특별전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게 될 대정여자고등학교 교사 조유림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특별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이란 일반 전형과 달리 엄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인데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과 함께 특별전형 지원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이랑 제출 기한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제주대 수시 모집 요강인데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을 제출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때 제출 기한을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의 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착분이란 제주대학교 입학처에 도착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인 9월 24일 화요일 18시까지 제주대학교 입학처에 도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제주대와 같은 경우에는 입학처 도착 날짜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울대와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서류 제출 마감일자, 우편 및 택배 소인까지 유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에 우편을 접수한 날짜가 9월 12일까지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우편, 택배, 방문 제출로 제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인데요. 서류 제출을 우편, 방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고 제출 방법에 맞게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증빙 서류를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제주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이기 때문에 올해 발표되는 수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공통 서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별 지원 자격 제출 서류입니다. 우선 공통 서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필요한데요. 원서 접수를 할 때 온라인 제공에 동의를 한 학생들이라면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온라인 제공 동의를 한다면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형별 지원 자격 제출 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네모 박스가 쳐진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급받는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 등 다양한 서류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류 발급 기준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 관련 유의사항이 모집 요강에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성균관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출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본이라고 발급 기준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과 같이 모든 서류는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모든 서류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14번을 보시면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여 부득이하게 서류의 사본을 제출할 시 출신 고교장 또는 발급기관의 원본 대조 확인 도장을 받은 경우 원본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항목과 같이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발송용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한 후 출력한 입학 원서와 제출 서류를 봉투에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감을 꼼꼼히 정독하시면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들을 발급받고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내 원서 접수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내용물들의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원 자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학교 양식을 다운받아서 채운 후 학교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네모 박스에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송용 봉투 표지를 여기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발송용 봉투 표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입력되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왼쪽 하단에 네모 박스로 쳐진 부분을 살펴보시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셔서 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으신 서류를 모두 서류 봉투에 넣고 풀로 부착을 한 후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인 경우 재학기간, 즉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잘 자격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한 이후에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를 살펴보시면 6년 과정 이수자와 12년 과정 이수자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졸업일까지 자격 요건을 잘 유지하시고 여기에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을 잘 준수하셔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와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서는 증빙서류 제출 방법이 우편 제출, 방문 제출, 온라인 파일 첨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감을 꼼꼼히 정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빙서류 제출 기한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 기준인지 아니면 입학처 도착 날짜 기준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원 자격별 증빙서류 제출 목록이랑 발급 날짜들을 잘 정리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증빙서류를 발급할 때 본인 기준 발급인지 부모님 기준 발급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을 반드시 정독해서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가 다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봉투로 봉인하여 발송용 봉투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 예정자인 경우 합격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특별전형 지원할 때 있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수가 소수입니다. 따라서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입시 결과를 공개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전형이라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전형이 일반 전형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도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함께 담임 선생님과 상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3개년 입시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를 살펴보시면 합격과 불합격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어디가, 즉 대입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정보를 클릭하시고 관심 있는 대학의 평가 기준 및 입시 결과를 누르시면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특별전형 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형 명칭 및 지원 자격이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 자격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반드시 모집 요강을 정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반 전형에 비해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역전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입시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합불 사례를 조사하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년도 입시 결과 및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수시 모집으로 지원할 때 6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형과 적절한 원서 배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상위권 대학을 고려한 학생들은 정시 지원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고 해서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정시 모집까지 염두에 두며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의 경우 졸업일까지 지원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고 졸업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 즉 충실한 학교 생활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전형에 대해서 5편의 강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특별전형이란 무엇이고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생들로는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비교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 네 번째 강의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의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과 함께 지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자격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라면 이런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특별전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입시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